당신이 노숙자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면 그게 당신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습니다. 한 여자가 비 오는 날 낯선 노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그 노인은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일부러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알고 보니 그 노인은 그녀의 남자친구의 친아버지였고 그녀를 아들을 망칠 여자로 단정 지은 채 시험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강렬한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인 28살. 그녀가 일하는 곳은 도시 외곽의 폐공장 단지였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이 일하던 활기찬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먼지와 녹만 가득한 버려진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곳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할인은 청소와 자비를 담당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 복지는 전혀 없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이 낡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관리 책임자인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뭐야? 어제 청소했다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는 무슨. 너 같은 애들은 진짜 답이 없어. 돈이나 받아먹지 일은 제대로 하나도 안 하고.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11시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이 너무 낡아서 밤새 먼지가 다시 쌓인 거였죠.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버티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여기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야, 쓰레기. 김 과장은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더 무시당할 뿐이죠. 할인은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20살이 되자마자 세상에 던져졌죠. 학력도 기술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사장, 청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그런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한 가지 빛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도훈. 도훈은 할인이 편의점 알바를 하던 시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도훈은 할인을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너는 포기하지 않는 눈을 가졌어. 그 한마디가 할인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도훈은 할인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아꼈죠. 할인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이 너한테 기회를 안 준 것뿐이야. 할인은 도훈과 함께 있을 때만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은 사이가 안 좋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마이너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공장 건물 처마 밑에서 빗물을 피하며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노인이 비를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구부정한 등,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 하나. 노숙자였습니다. 노인은 공장 건물 쪽으로 다가왔고 처마 밑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김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여긴 사유지야, 썩 꺼져. 노인은 멈춰 섰습니다.
비 좀 피하게 해주시오. 비 피하긴 무슨.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른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빗속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과장님. 뭐? 저분 잠깐만 여기 계시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비가 너무 심한데. 김 과장은 할인을 노려봤습니다. 너 미쳤어? 저런 사람 들여놨다가 뭐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너 같은 애가 무슨 책임을 져? 에이 됐어. 네가 알아서 해. 네 월급에서 까든지. 김 과장은 혀를 차며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여기서 비 좀 피하세요. 노인은 할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냉철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할인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고맙소. 노인은 처마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를 뽑아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할 거예요. 노인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할인이요. 할인.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일은 어디서든 힘든 거니까요. 노인은 묵묵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할인은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요? 네. 다들 날 쫓아냈소. 자네 상사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자네만 날 도왔어. 왜?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요. 저도 그런 취급 많이 받아봐서요.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남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는 1시간쯤 더 내렸고 노인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고맙소, 할인. 아니요, 별것 아닌걸요. 노인은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겠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그로부터 며칠 후, 할인은 퇴근 후 도훈과 만났습니다. 도훈은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응, 괜찮아. 너는? 나도 그냥 그랬어. 그보다 할인아.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군데? 우리 아버지.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훈은 지금까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요? 갑자기? 응. 사실은 아버지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했거든. 어머. 근데 난 준비도 안 했는데.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뭐랄까 좀 까다로운 분이긴 한데 할인이 너라면 괜찮을 거야. 할인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제 만나면 돼? 이번 주 토요일. 괜찮지? 응.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설쳤습니다. 도훈이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나를 좋게 봐주실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도훈의 아버지 태진은 이미 그녀를 만났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폐공장에 나타났던 그 노숙자. 그가 바로 태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태진은 대기업 계열사의 전 이사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들 도훈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도훈은 아버지의 돈과 권력을 혐오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도훈은 20살 때부터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고 아버지의 도움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그런 아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쓰지 않는 거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도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훈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진은 사람을 시켜 할인을 조사했습니다. 학력 고졸, 직업 청소 및 자빌, 재산 전세 보증금도 없는 월세 생활, 가족 없음. 태진은 분노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들 곁에 분명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는 확신했습니다. 할인은 도훈의 돈을 노리는 여자라고. 그래서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는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할인이 일하는 폐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노숙자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죠. 결과는 다들 그를 쫓아냈습니다. 김 과장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직원들도 그를 기피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다 똑같군. 하지만 할인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를 건넸고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태진은 그날 할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걸까? 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철저하게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태진은 할인이 퇴근하는 길목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1,000원만 도와주시오. 할인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비 피하셨던 분이시죠? 끌어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할인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꺼내 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요. 태진은 그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돈이 많소? 아니요. 전 가난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요?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았던 적이 있어서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손 안에 10,000원짜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뭐지?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이너스. 태진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인. 그 여자는 진짜 선한 사람일까? 아니면 내 아들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하는 걸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시험. 토요일이 왔습니다. 할인은 긴장한 채로 도훈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기야.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어. 장소는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할인은 주눅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어울리나. 하지만 도훈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충분해. 두 사람은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고급스러운 시계,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할인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남자가 바로 비 오는 날 만났던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도훈아, 아버지, 그리고 할인 씨군요. 태진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할인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인 알아요? 응. 우리 이미 만났어. 네. 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시험했소, 할인 씨. 험요? 그래.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노숙자로 변장해서 자네 앞에 나타난 거요. 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난 그저 내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지킨다고요? 할인을 시험하는 게 절 지키는 겁니까? 태진은 도훈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지. 난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데요? 태진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합격이요. 뭐라고요? 자네는 내가 가난한 노숙자로 보였을 때도 나를 따뜻하게 대했소. 돈을 주기까지 했지. 나는 그걸 봤어. 태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5천만 원 수표요. 자네가 내 아들과 헤어진다면 이 돈을 주겠소. 하리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자네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자네는 좋은 사람이지만 도훈이한테는 맞지 않아.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도훈아,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제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돈이 아니에요. 할인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역시 이런 취급밖에 못 받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 순간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뭐요? 전 가난합니다. 학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도둑은 아닙니다. 전 도훈 씨를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돈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도훈 씨랑도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할인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뭔가 회장님은 절 시험하셨지만 진짜 죄인은 회장님이세요.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는 회장님이 노숙자인 줄 알았을 때도 사람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처음부터 의심하고 판단하고 돈으로 저를 시험하셨잖아요.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회장님이세요. 마음이 가난하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할인은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도훈은 아버지를 노려보다가 할인을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할인아. 태진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도훈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할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폐공장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태진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할인 씨. 태진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자네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러 왔소. 또 무슨 제안이요? 태진은 바닥에 커다란 돈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3억이 들어있소. 이 돈을 들고 사라져라. 지금 같으면 아무도 자네를 못 찾아. 내 아들도 아무도. 할인은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3억.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난하지. 이 돈이면 자네 인생이 바뀔 거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할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자네도 마찬가지일 거요.
이 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하리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이 돈이면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진은 하린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하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뭐요? 저는 가난해도 도둑은 아니에요. 하린은 가방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이 돈 필요 없어요. 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왜 거절하는 거요? 왜냐고요? 하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훈 씨를 사랑하거든요.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건 말일 뿐이야. 사람은 결국 돈을 택해. 그게 회장님의 인생관이라면 정말 슬픈 일이네요. 하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회장님은 행복하세요?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전 돈이 없지만 도훈 씨 옆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근데 회장님은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시험하셨지만 진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회장님이에요. 무슨 소리야? 회장님은 사람을 믿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의심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옆에 아무도 안 남아요. 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린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제 옆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장님은 돈이 많지만 옆에 누가 있어요?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훈 씨를 놓아주세요. 그 사람은 회장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린은 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죄인은 당신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하린은 돌아섰습니다. 태진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하린은 평소처럼 폐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린 씨. 돌아보니 태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진은 천천히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오. 하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소. 나는 죄인이었어.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소.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내 옆엔 아무도 없었소. 아들도 친구도 아무도. 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어버렸어. 돈만 믿고 사람은 믿지 못하는 괴물. 하린은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하린 씨, 자네는 옳았소. 자네는 진짜 부자였어. 마음이 부자였지. 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했소. 하지만 내 방식은 틀렸어. 나는 그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를 밀어낸 거야. 하린은 조용히 태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괴물 곁에 아들을 두고 싶지 않소. 하린은 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도훈 씨는 여전히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은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회장님이 변하길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태진은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하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회장님을 버리지 않게 하세요.
그게 진짜 속죄예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할인 씨.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할인과 도훈, 그리고 태진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진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아, 내 아버지. 나는 너한테 미안했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도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할인 씨. 태진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사람을 다시 믿게 됐소. 고맙소.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태진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사람을 믿을 거야. 할인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겉모습으로, 돈으로, 학력으로. 할인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태진은 돈이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죠. 하지만 태진은 할인을 통해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